KB 하나은행이 후원한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세 미만 축구대회가 2018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던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도 결승전이 열리는 18일 평양의 미래과학자 거리, 평양역, 여명거리 등을 지나 경기가 열리는 김일성 종합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는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동원된 학생들이었지만 8월 15일 개막식부터 5만여 명에 이르는 관중들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남북한 경기에 대한 호응은 동포애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회 우승은 북측의 425 체육단 선수들이 차지했는데 경기가 끝난 후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님과 하명주 은행장님 등 대회 관계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쳐준 선수들을 시상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들이 하나 되어 경기장을 돌 때는 모든 관중들이 반갑습니다를 합창하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2018년 8월 아주 무더웠던 여름의 한 페이지에서 하나금융그룹이 평양에서 남북의 교류와 평화를 위한 또 한편의 뜨거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경기를 보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으로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경기 뛰고 서로 친해져 보니까 저희와 다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다를 게 신기한 없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북측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면 재가동을 기다리는 개성공단입니다. 하루빨리 공단이 가동되어 남북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지나면 5분 거리에 개성시가 나옵니다. 특급시라고 하기엔 좀 작은 규모이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거리의 주민들은 긴장하거나 경계한다기보다 호기심 어린 순박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개성시를 지나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고속도로 노면은 포장이 오래되어 낡고 불편했지만 도로는 거의 직선으로 잘 뚫려 있어 언제라도 포장만 다시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산보다는 구름이나 평야가 많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들판엔 벼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특히 옥수수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간은 이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내내 커다란 대도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나타나는 마을들을 보면 우리네 70년대 정도의 시간이 멈춘 듯 서정적인 모습의 시골 마을들이었습니다.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서 5시에 출발한 일행은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평양 인근에 접어들었고 숙소인 양각도 호텔에 도착할 때쯤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밤거리의 조명이나 야경도 밝고 양호했습니다. 호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평양은 서울보다는 작지만 나름 스카이라인이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한강처럼 대동강이 흐르고 멀리 보이는 유경호텔과 주체탑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최근 조성됐다는 미래과학자 거리는 세련된 아파트와 건물들이 한층 평양의 모습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회색 도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과 파스텔 톤에 채색된 건물들은 아기자기하게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연출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평양의 아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쁜 출근길로 시작합니다. 자가용 등 차량이 많지 않지만 버스, 전철, 무계도 전차와 함께 자전거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보이고 출근 시간에는 예전에 우리처럼 만원 버스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제법 새 차로 보이는 택시들의 비중이 많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도 잘 가꾸어진 제법 아름다운 도시로 가로수 정리에 상당히 신경 쓴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많지 않아 도심은 한적했지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면 거리를 오가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자유롭게 대화에 응해주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평양을 다녀왔던 분들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옥류관과 평양냉면입니다. 대동강변의 웅장한 청기와 한옥으로 지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홀에 들어서면 우선 봉사원들이 친절하게 메뉴를 소개해 줍니다.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선주 후면이라고 평양 소주와 같이 먹는데 도수가 30도인 소주를 커다란 잔으로 건배합니다. 식사 후에 옥류관 테라스에서 조망하는 대동강의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평양교육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남한의 교육대학처럼 대부분 여학생들이었고 대학생들이 예전 우리 여고생들처럼 비슷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 방식은 의외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교육이 인상적이었는데 교육 방식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은 북한 정부나 평양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위한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발달된 무상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옥류 아동병원 등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이 아쉽지만 시설이나 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류경 안과병원 옆에 10년 전에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서 남한에서 짓기로 했다가 건축이 중단된 어린이 심장병원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전시한 자연사 박물관, 돌고래 쇼가 흥미로웠던 릉라 곱등어관, 에버랜드보다는 작지만 제법 시설을 갖춘 문수 물놀이장 등은 평양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개방된다면 가장 먼저 발전될 산업이 관광 산업이 될 것입니다. 묘향산은 평양에서 숙천, 안주, 영변을 지나 황산까지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 올라갑니다. 평양에서 묘향산에 거의 도착하기 전까지는 드넓은 평야지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청천강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드넓은 논밭과 함께 곳곳에 지어진 수력발전소가 눈에 띕니다.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묘향산의 보현사도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허락치 않아 묘향산 정상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으로 오는 고속도로 중간에서 쉬는 동안 안주시 인근 밭에서 만난 시골 아낙네도 조금 쑥스러워하지만 남에서 온 우리들을 피하지 않아 몇 마디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 30년 전 우리네 시골 아낙과 같은 순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유소년 축구라는 작은 스포츠 경기로 시작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더 발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